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의 총회와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도 전자투표 등 전자적 방법을 동원해서 위임장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집합건물법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례에서는 이런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그 의결권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 참친 관리인들은 전자투표에 관해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해서 제출받은 것은 맞지만 그거는 전자투표가 아니라 서면결의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좀 전에 봤던 그 집합건물법 규정들을 준수해야 되느냐, 이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해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실질이 전자투표냐, 그래서 집합건물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느냐, 이것이 핵심 쟁점이었던 것이죠. 저희 변호사들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결국 그 전자문서를 출력해서 종이 형태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서면결의가 아니라 전자투표다 라는 점을 다양한 판결례들을 인용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전자문서로 된 서면결의서는 집합건물법 규정들을 적용을 받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였으니까 무효가 된다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 저희는 제주시청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의결권 행사 자료를 전부 입수하였고요. 하나하나 집계표와 대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찬성으로 집계한 것도 밝혀냈고요. 위임장과 서면결의서를 중복으로 제출한 경우, 그리고 서면의결서와 집계표가 다른 부분들을 다수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130명 중에 61명이 관리인 선임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근데 48명이 전자문서로 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전자적 방법으로 서면의결서를 제출받은 거죠. 그런데 이 전자문서로 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48명은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한 것이 아니다, 즉 전자투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8명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관리규약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48명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집합건물법 38조 2항, 시행령 13조 1항을 위반했다. 결국 이 사건 건물 구분 소유자들 48명이 전자문서로 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은 의결권 행사로서 집합건물법을 위반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외하면 채무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수가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권의 존재가 소명된다라고 보았고, 나아가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친 관리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직접 승소한 판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